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감액을 하실 수 있던 질병 후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또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후유장애는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질병 후유장애가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이제 어떤 거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요? 보험에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보통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사망보험금, 첫째. 사람은 네, 언젠가는 죽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질병 후유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망을 하는 이유를 작년 통계청 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 사람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사고에 의한 사망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상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은 상당히 없거나 적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질병으로 인한 아니면 퇴행성으로 인한 사망인데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아프게 되면 점차 그 아파짐이 심해지고 중증까지 되고 말기까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질병 후유장애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눈,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눈이 한쪽이 우리 몸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약 1억 원의 진단금을 설정을 해놨을 때 50%인 눈이 실명이 되면 얼마를 받게 되죠? 5천만 원. 맞습니다. 5천을 받게 됩니다. 그 보험 가입 금액의 50%예요? 네, 지금 이율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뇨에 걸리시면 최종적으로 뭐 투석을 하시게 되는데 이 투석 환자분들은 75%, 그리고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치매 환자분들은 최소 40% 이렇게 해서 지급률에 맞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받는 이 질병 후유 장애가 어떤 분은 해당이 되고 또 어떤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지급률이 3% 이상부터 보장을 받느냐 아니면 80% 이상부터 받느냐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80% 이상인지 또는 이제 3% 이상부터 이제 보장을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종신보험에 제 상해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퇴화돼서 어떤 뭐 절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병 후유 장애는 네. 준비를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얘기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실비와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이제 3세대 실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올해 7월쯤에 4세대 실손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1,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이제 1세대 실손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은 갱신 상승률이 지금의 이제 3세대 실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게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실손으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신실손이 나왔잖아요. 네. 이 실손이 계속 이제 개편되고 있는데 요즘 이 나오는 이 실손으로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1세대 실손이셨는데요. 1세대 실손이라고 또 무조건 비싸다, 이게 안 좋다라고는 또 말할 수 없는 게 실손을 보장을 받게 되면 공제금액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실손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 즉 뭐 상급 병원에 갔을 때는 2만 원, 종합병원은 뭐 15,000원, 그리고 동네 병원은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떼게 되는데요. 옛날 보험은 이 공제 금액이 없거나 최소 5,000원 정도만 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면은 사실 옛날 실비가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죠. 다만 실손보험 특성상 예전께 이렇게 더 혜택이 넓고 위험률이 더 높다 보니 갱신률 또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갱신할 때마다 금액이 비싸지는데 사례자님 나이대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근데 40대나 50대부터는 그게 완전 말이 달라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제 고객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대, 60대 분들이 보통 인상률이 5만 원짜리 실비가 10만 원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10만 원이 쓰셨던 분들이 20, 25만 원까지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면 과연 내가 일하지 못하는 시기에 실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자님도 요즘 실손으로 전환을 도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이제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바로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된 날짜이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쿨존에서 혹시나 사고 났을 때 그런 벌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도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면 벌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에도 이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그리고 형사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3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합의금 같은 경우에도 최대 1억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저 변호사 선임비도 2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는 이제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누구는 더 크게 보장을 받느냐, 누가 더 작게 보장을 받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같은 비용으로 훨씬 좋은 내용으로 이제 설계를 해드린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사실 대부분 시청자님들도 말이 되나, 어떻게 똑같이 2만 원을 하는데 보험료 이렇게 더 좋게 설정이 되냐. 근데 이 보험을 자세히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립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었지만 7천 원 정도밖에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13,000원이 적립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나중에 이 보험이 끝나거나 해지를 했을 때 조금 더 적립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청자님들이나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난 2만 원짜리니까 2만 원 보장이다 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2만 원어치 꽉꽉 보장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운전자 보험의 혜택, 그리고 다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까지 추가로 넣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시청자분은 꼭 아셔야 될 게, 과연 내가 민식이법에 상응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인지, 그리고 적립보험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보험인지. 20만 원 내는데 실질적으로 7만 원 받고 있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지만 실손에 따른 이제 보험료는 워낙 요즘 이제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죠.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0, 70이 되고 하면 이게 갱신폭이 얼마나 높아질지 뭐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질병우유 장애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갱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오르면 실손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네. 질병우유 장애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보험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걸 정말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감액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진단을 받아봐서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정말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효율적으로 내가 이 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어떤 좋은 리모델링 아니나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란에 꼭 좀 신청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 3편을 통해 30대 직장인의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 저축, 그리고 위험 설계, 보험 파트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또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방